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개최하는 2026년 AX 사업 통합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 전유덕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AI, AX가 핫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는 AX를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세 개 부처가 함께한 자리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익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 저희가 준비한 600부의 그 자료가 지금 다 이제 배포가 됐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해서 저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AX 사업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 부처의 개회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1부는 AI 에이전트, 2부는 AX 스프린트와 산업제조 AX 사업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식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주식 과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입니다. 먼저 산업제조 AX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부처 통합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AX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함께 개최한 이번 사업 설명회는 단순히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업 제조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0월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세 부처가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의사소통해 왔습니다. 그 결실인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대한민국 산업 제조 AX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AI 대전환을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부처로서 GPU, 데이터, AX 원스톱 지원 등 AI 전환을 위한 인프라 지원부터 AI 에이전트, AI 제품 신속 상용화, 피지컬 AI 등 AX 선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 기술들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 체력이 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정한 AI 대전환은 개발된 기술이 산업과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확산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 부처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산업 AX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현장 중심의 원팀으로서 여러분의 산업 제조 AX 여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설명회 현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권순목 산업인공지능 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 정책과장 권순목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세 개 부처 공동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설명회가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다는데 온라인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도 또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이제 각 부처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AX 사업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 세 개 부처가 우리 기업들이 각 부처의 AX 사업을 직접 비교하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공고와 공동 사업 설명회를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사용자 시나리오가 보다 쉽게 도출돼서
기업들에게 적합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개 사업 4,230억 원 규모의 이제 사업을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고 질의응답을 세션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사업들은 저희 세 개 부처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별 장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분야에 대해서 하는 AX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개 부처는 산업과 제조 현장의 EX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조 공정과 제품의 AI를 접목하는 그런 제조 AX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과기부와 중기부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나름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저희 그 AX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참여하고 계신 기업들과 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AI 전문 기업, 제조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업 생태계인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현재 1,300개 이상의 그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도 문을 열고 이렇게 참여를 받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좀 저희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각 뭐 반도체나 저희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등 11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많은 저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수요 기업과 그 저희 AI 공급 기업 간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AI 전문 기업, 제조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등 오늘 참석하신 기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저희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추가적인 그 비즈니스 기회도 발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세 개 부처는 우리 산업과 제조 AX의 확산을 위해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좀 더 편리하고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수모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양승욱 제조혁신 과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양승욱 과장입니다. 오늘 통합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업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인사 말씀인 만큼 좀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AX 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해드리고 정책 고객이신 여러분께서 보다 쉽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께서는 부처별로 지원 사업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통합 공고와 설명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세 개 부처는 더욱 긴밀하게 이런 협업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 여러분들의 사업 참여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9개 사업은 이제 산업 제조 현장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원 사업별로 지원 대상이나 내용, 절차 등이 조금씩 다른 만큼 사업별로의 특징과 장점, 차이를 잘 살펴보시고 각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는 그동안 스마트 공장 보급을 중심으로 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 지원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이제 공정 개선, 품질 관리 그리고 운영 효율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 통해 안내드린 사업들이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여러분의 AI 도입과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주저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욱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세 개 부처 공동 그 행사에 대해서 부처 장관님과 대통령께서도 아마 SNS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세 분 과장님들이 아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를 주제로 실세계 능동 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NTP 인공지능 PM 정혜동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과기정통부의 실세계 능동 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순서는 요즘 에이전틱 AI가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동향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나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한 5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형 AI 정도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저희가 환호를 했었죠. 그 챗GPT 모먼트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정말 이런 지식들이 그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의 지식을 따라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박사급 이상 정도의 그 정도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지식들이 단순히 텍스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로 뭐 이미지, 동영상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계속 발전을 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양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오늘 저도 이제 행사장에 조금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얘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이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태스크를 계속 사람이 주고 어떤 프롬프트를 계속 입력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시키는 것들이 이제 이 똑똑해진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그 어찌 보면은 기존의 이제 프롬프팅 방식이 아니라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래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해서 거기서 나온 기록, 그 행동에 대한 결과들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스스로 성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의 개입 없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에이전틱 AI 시장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술이나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5년이 에이전틱 AI 해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올해는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AI가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기반을 통해서 목표를 주면 스스로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형태라고 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사람의 역량에 비하면은 좀 격차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뭐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계산이라든지 어떤 뭐 사람이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은 오히려 컴퓨터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자라다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정말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내야 되는 것들은 아직은 거기까지 못하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수준이 그 정도로 낮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에이전틱 AI들의 기술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의 MyDxO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옛날 사례가 돼버리죠. 조금 옛날 사례가 돼버린 것 같은데, MyDxO가 나왔을 때 굉장히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에이전틱 AI가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 또는 뭐 몇 개의 에이전트가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을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MyDxO는 저희가 병원에 가면 좀 이제 크게 아프다 보면 병원에 가면 저희가 협진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MyDxO는 이제 그 의료에서 사용되는 건데, 마치 종합병원에서 협진을 받는 것처럼 여러 과의 판단을 받는 것들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금융에서는 무디스 사례를 보이긴 했지만은 최근 발표를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엔트로픽이랑 한 6개월 정도 같이 코워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코워크를 하면서 그 회계 쪽하고 그리고 감사 쪽에는 그 부서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뭐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AI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 조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수행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우리 독자적인 AI 모델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 시도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적인 그런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만 또 이런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AI의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꼭 그 어떤 기업에서 나 자신만의 어떤 모델이 있어야만 에이전틱 AI를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두뇌는 여러 곳에서 빌려다 쓰고 그것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것인지를 잘 만들어내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비즈니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내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그 국내 기술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동향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클로가 한번 전 뉴스를 이제 다 뒤집었었죠. 이 오픈클로가 하는 일들은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저런 뉴스들도 많이 이제 보셨을 테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냥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AI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데, 내가 거기 구체적으로 시키지 않은 일들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만 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찾아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픈클로가 불러온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제가 그 지난주에 엔비디아에서 행사하는 GTC를 다녀왔는데 GTC에서 그 엔비디아가 니모클로라는 거를 만들었다고요. 다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픈클로우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졌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보안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면 우리 솔루션을 써라고 니모클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니모클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는 그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오픈클로우가 우리한테 가져왔던 반향이 굉장히 컸었고, 엔비디아가 자체 솔루션으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젠슨 항이 그 GTC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젠슨 항이 했던 그 오픈클로우 모브먼트라는 그 말이 좀 굉장히 그 머리에 많이 남는데요. 저희가 챗GPT 모브먼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챗GPT가 어떤 저희 AI 시대의 큰 방향을 하나 이끌었잖아요. 이 오픈클로도 지금 에이전틱 AI에서 어떤 하나의 큰 방향을 이끄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마찬가지로 퍼플렉스의 컴퓨터 같은 것들이 그 컴퓨터들을 직접 조작하면서 하는 그런 에이전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마누스 역시 최초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큰 반향을 가지고 왔었고 지금도 건재하게 많은 에이전틱 AI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여러 가지 에이전틱 AI 서비스들을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 좀 다르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에 그 에이전틱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파고들고 있는 것 같고요. 통신회사나 어떤 다른 이제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제 그 본인의 기업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서 그런 에이전틱 AI들을 구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에이전틱 AI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을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기정통부의 에이전틱 AI는 좀 더 그 R&D의 성격에서 좀 방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는 에이전틱 AI 최종 시장의 고리라는 것들은 똑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이라는 건 똑같지만, 에이전틱 AI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그 R&D 기술 개발의 어떤 기술 확보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그 공통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들은 인지 추론에 대한 AI, 그리고 계획과 조종에 대한 AI, 행동에 대한 AI,
협업과 개선에 대한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특성으로 정의가 되기는 하는데 이 스스로 이제 행동한 것에 대한 반성 또 그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또 그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리플렉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AI 키워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플래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수행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서 어떤 태스크들을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의 할당을 해서 수행을 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툴 유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에이전틱 AI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AI 서비스를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MCP라든지 아니면 A2A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스킬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끌어다 쓰는 게 요즘 AI 서비스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어디 가서 찾아오기도 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AI가 좀 더 발전을 한다면 그 없는 도구도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툴 유즈까지도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간의 협력이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의 어떤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어떤 그 역량보다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성능 또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정통부의 에이전틱 AI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가지고 그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구현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제 공고에 이제 공고문에다가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국내외 AI 모델을 연계 활용해서 센스 싱크 액트 런이라는 거는 AI 에이전틱 AI 어떤 행동 단계를 공동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술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으로 자율 수행 가능한 도메인 특화 에이전틱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AI 모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외부의 모델들을 써서 활용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기는 정부 R&D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R&D를 통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외산 모델뿐만이 아니라 국내 모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런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도구에 대한 활용 생성, 플래닝 리즈닝, 장기 메모리, 멀티 에이전트 협력 그리고 세이프티는 직접적으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은 이런 에이전트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사고 많이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기준에 합당한 얼라이먼트도 맞추고 세이프티 이슈도 맞춰야 되는 그런 5가지에 대해서 저희 과제에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RFP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 이제 신규 지원 과제들이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는 4개, 저희 사업은 이제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올해가 그렇고 내년에 또 3개의 과제가 또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제는 이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요. 경쟁형 과제이고요. 기업이 주관입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에이전틱 AI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연구 개발을 타겟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AI는 요즘 데브옵스의 거의 결정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개발을 다 하고 나서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후처리를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은 나는 분명히 어제까지 4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4.5로 올라와 있다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사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는 그런 R&D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쟁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이 이제 하나로 표시되다 보니까 2.5년으로 돼 있긴 한데 각각의 과제는 1.5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5년에 45억이 지원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잘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에서 의미가 있고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과제는 추가적으로 하나를 골라서 40억을 더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과제는 85억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과제들은 15억, 35억, 45억을 1.5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지원을 받는 과제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는 품목 지정형이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면 모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업의 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개의 과제는 초음파, 업무 혁신, 일상 동행 그리고 물리 해석 시뮬레이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초음파 과제입니다. 예. 환자 의료 초음파 실시간 검사 분석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병원 가 보시면은 초음파 한 번씩들 이제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른 의료 영상들과 다르게 초음파는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엑스레이나 CT나 이제 한번 찍으면 정지 영상인데 초음파는 움직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런 초음파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는 의사가 또 보죠. 다른 데는 이제 방사선사분들이 보시는데 초음파는 의사가 보고 또 그 의사가 보기 위해서는 자기 이제 몸을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어떤 병변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걸 찾아야 잘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획득한 영상이 AI로 판단이 돼서 이게 어떤 병변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종합적인 보고서까지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 에이전틱 AI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 그 로봇 팔 같은 것들을 여기에 붙이는 것들이 그 최종 목표는 아니긴 한데요. 이런 로봇 팔이 당연히 초음파를 한다라고 하면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저기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설정한 이유 중에 또 큰 거가 그 다른 의료 영상 장비는 이제 그 의료 쪽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필립스, 지멘스 뭐 여러 한 서너 군데 회사들이 전 세계 의료 시장, 의료 기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음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산업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료 산업은 사실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병원 가서 우리가 모두 다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방에 굉장히 먼데 가서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어디를 가서든 이제 이런 그 초음파를 보면서 또 보다 정밀한 그런 그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수요들을 받았고 국내에 대표적인 초음파 회사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알고리즘을 하는 곳들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제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지향 장기 맥락 추론 기반 전사 업무 혁신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일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엔트로픽이랑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회계감사부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이 과제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이메일 뭐 모아가지고 메신저 모아가지고 또는 뭐 기업의 어떤 그 업무 포탈에 접속을 해서 뭐 이런 거 좀 자동화해 줄게요, RPA 해 줄게요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한 기업에서 한 부서가 하는 역할 정도를 여러 멀티 에이전트가 해결해내는 거죠. 사실 꿈꾸기는 뭐 대기업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겠지만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견기업도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거 하나 가지면은 어느 한 부서의 역할을 그냥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RFP에 보시면은 뭐 기업 내 그룹웨어나 ERP, 메일, 캘린더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는데요. 그거는 왜 들어가 있냐면은 당연히 그 기업 안에서 기업의 정보를 보려면 그런 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기업에 가지고 있는 공용 폴더라든지 내 컴퓨터에 있는 로컬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액세스를 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다 해내야 되겠죠. 사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의 PC에서 있는 자료의 분석 또 업무 수행 정도는 거의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혁신을 하는 대한민국에 만드는 기술이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빨리 한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 세 번째는 개인 정서 생활 지원을 위한 일상 동행 공감형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입니다. 저희가 사실 저는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과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제를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AI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AI에 대한 적절한 활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 공감, 동행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챗GPT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챗봇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쓰다가 뭐 또는 이제 여러 이제 뭐 그 정신적인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시다가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쓰는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AI 기술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이 이런 AI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을 동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로그를 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요 세 번째 일상 동행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인데요. 물리 해석 시뮬레이션 자동 수행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과제는 이제 요즘 AI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AI 사이언티스트를 보면은 여러 과학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AI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이거는 물리 해석입니다. 뭐 물리 해석 쪽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엔시스라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 엔진들, 솔버들을 가지고 여러 그 물리 해석들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테스트하면서 여러 오류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쪽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물리 해석의 솔버들은 가져다 쓰되 마치 물리 해석 엔지니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해결해 내는 듯한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내 보자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는 4개 과제가 과기정통부에서 기획이 되었고요. IITP의 사업 공고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고 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동 PM님께서 지금 IITP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2번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행사 종료 이후에 정 PM님이 질문을 받아 주실 거고요. 또 공고에 담당자가 명기되어 있으니까 담당자께 질문을 하셔도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두 번째 줄 저기 왼쪽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양영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제 그 AI 삼각을 목표로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과거의 생성형 AI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현실에서 행동하는 AI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의 결과가 잘못돼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정확도와 그 최종 실행하기 전에 이 검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은 그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AI로 저희가 그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일으켜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I R&D를 보면 대부분 그 내용들이 우리가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었는데요. 사실 그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었으면 그 증기기관차가 그 증기기관이 이제 기관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엔진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에이전틱 AI 사업은 그런 그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서 우리 삶에 또는 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에 있고요.
말씀 주신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당연히 그런 세이프티에 대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RFP가 사실 품목 지정에 보면 품목 지정 굉장히 짧게 나가는데 굉장히 좀 길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또는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넣어놨고요. 거기에 보시면 세이프티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체계들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하진 않겠지만 뭐 AI라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100% 막을 수는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발표 일정 때문에 첫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양혜동 PM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산업 현장 문제 해결형 산업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속된 기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 AX PD 박지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산업 현장 문제 해결형 산업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기술 동향 그다음에 해외 동향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런 저희가 준비한 사업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먼저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는 품목이 저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품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절차, 그리고 이 사업의 평가 방법 및 기준, 그 다음 사업 신청 방법 등, 그리고 근거 법령 및 규정 등을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제조 산업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 현장의 핵심 가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총 10개의 과제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도화 산업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경량화 산업 AI 에이전트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먼저 고도화 산업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총 300억 이내로 26년도 과제별 현재 연구 개발 6억 원 이내 총 과제 총 50억 원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도화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일괄 협약하고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6년 4월부터 시작해서 28년 12월까지 해서 33개월로 잡았습니다. 이 고도화 산업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해서 구성을 하고 실제 물리적인 제어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증 기간, 개발 기간 2년, 그 다음에 실증 기간 1년도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3개월로 고도화 산업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 구성을 좀 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량화 산업 AI 에이전트는 총 이제 100억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6년 과제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6억 원 이내, 그 다음 과제별 총 25억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컨소시엄을 이제 선정할 예정이고 일괄 협약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본 사업은 본 과제는 이제 26년 4월부터 27년 12월 총
21개월로 약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도화 산업 AI 에이전트와 좀 다른 점은 이제 경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물리적인 제어는까지는 안 하고 이제 판단이나 이러한 결과를 바꾸는 이러한 형태의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고 약간 범용성을 갖는 형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및 이제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지금 현금 비율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고 나중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 자격이 보시면 이제 주간 연구 개발 기관 같은 개발 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 기관 등의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 본 사업을 통해서 정부는 이제 본 사업의 연구 개발 성과, 이제 소프트웨어든지 모델, 특히 이제 데이터 쪽에 저희가 공공적 활용을 위해서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아래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 과제에 선정이 되시게 되면 이 데이터 관련돼서 뭐 제출 계획서 및 제출 계약서를 추가 제출을 이제 요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아마 협약되는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건 이제 저희가 협약 시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간 연구개발 기관입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은 중소 중견 비영리 법인까지로 되어 있고요. 주요 역할은 산업 에이전트 개발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셋 관리 및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참여 지금 이 장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부분 다 AI나 이러한 그 에이전트 관련된 개발 또는 이제 활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에이전트 요즘 AI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요 본 사업에서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또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공동 연구 개발 기관입니다.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 등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필수 참여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도화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수요 기업이 1개사 이상, 그다음 경량화 같은 경우는 수요 기업을 2개 이상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고도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정 제조 공정상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집중적으로 그 공정에서의 성과를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개발 기간 그리고 트라이 앤 에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 기업을 딱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경영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이제 그 공정에서 이제 장비나 설비 제어까지 물리적으로 하는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멀티 에이전트가 동작하고 협업하면서 내는 결과를 가지고 약간 다양한 제조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 집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을 2개 이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역할로는 산업 에이전트 개발 도입을 위한 데이터 제공, 그 다음에 실증 협업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저희 본 사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산업 AI 에이전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본 사업에서의 산업 AI 에이전트는
다음의 기능을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번 이제 산업 환경 및 데이터에 대한 상황 인지, 그다음 목표 및 제약 조건을 고려한 해결 전략 절차 도출, 그리고 외부 시스템 또는 실행 모듈과의 연결을 통한 실행,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을 통한 성능 개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전트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식으로 예시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화든 경량화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하시고 요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아래에 있는 뭐 생산 계획, 품질 분석, 공급망 관리, 뭐 안전 환경 에이전트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셔서 멀티 에이전트로 형태로 구현을 하시고 이 멀티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기업분들께서는 아직은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까지도 구현을 좀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번 자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산 계획 에이전트와 공급망 관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상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QC 작업자 문제 해결이다. 그럼 뭐 품질 분석, 안전 환경에 대한 에이전트들, 뭐 제가 여기 두 개로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은 그 고도화 부분에서는 이 2개 이상, 그러니까 좀 제시되어 있는 7개 중에 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실제 공정상의 생산성이라든지 뭐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자재의 그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그러한 결과를 결과를 도출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고도화 산업 에이전트와 경량화 산업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 산업 AI 에이전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공정에 관련돼 있는 물리적인 설비나 장비의 파라미터를 직접 조정해서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실제적으로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된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이제 결과를 바꾸는,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과업 구분은 7개로 되어 있고 생산 계획, 품질 분석, 공급망 관리, 안전 환경, 제품 개발, 예지 보전, 공정 자동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서 지금 개발하시고자 하는 AI 에이전트를 가장 가까운 쪽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쪽으로 분류하시고 거기에 맞는 에이전트들로 구분하시고 시나리오 상에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그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산업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7개의 과업을 몇 개를 조합하는지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그 공정 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량화 산업 AI 에이전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제 최적의 판단을 수행하되 이제 물리적인 동작 지연은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수행하셔도 상관없지만 수행하지 않는 산업용 에이전트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밑에 보고 계시는 과업 구분에서 하나에서 3개 정도로 인해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되고 시나리오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경영 같은 경우는 특정 지금 보시는 생산계획, 품질 분석, 공급망 관리 같은 과업 중에서 좀 더 이쪽에 집중되고 좀 더 이쪽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를 저희가 제시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약간의 범용성을 띠고 있는 에이전트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평적인 제조 동종 업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확산을 또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품목별 추진 체계를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총괄은 이제 산업부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담당하고 저희 키아트에서 전문기관은 이제 키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이제 10개가 나가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다른 점은 이제 고도화 산업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 기업이 1개사 이상, 그다음에 경량화 같은 경우는 2개사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건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절차입니다. 이 사업 공고는 지금 3월 19일에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4월 20일까지 이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부탁을 드리고, 사전 검토 및 평가 이제 접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중에 사전 검토 및 평가 위원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중에 이제 평가 결과 확정되고, 저희가 이제 확정 결과 안내 및 이제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신규 연구개발 과제 이제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하면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과제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방법은 이제 접수 과제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이런 요건들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하게 되고요. 선정 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요거를 거쳐서 이제 평가를 사업을 선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업은 경쟁 공모로 나가게 되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발표 평가 종합 심의 결과 통보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목표의 명확성, 그 다음에 추진 체계 보유 현황, 사업 내용 타당성, 성과 확산 효과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라 품목 계획서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공고문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5대 3의 가점 사항은 뭐 특별하게 지금 해당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 공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리스의 이제 사업 공고 메뉴에 이제 지금 보시는 산업 현장 문제 해결형 산업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로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온라인 등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본 사업과 관련돼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온라인 시스템은 이제 아이리스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품목 계여서 지금 말씀드린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지금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선정 평가 일정 및 절차에 관련돼서는 산업인공지능 혁신실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키아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아트 산업 AX PD이십니다. 박지용 PD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저 왼쪽 두 번째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분이죠.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디지털 TV연구소 양영지이고요. 네. 그 실제로 산업 현장에 보면
이제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혁신을 하려면 미래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각 분산이 돼가지고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산업부 차원에서 그 디지털 트윈 개발의 가상 실험 플랫폼을 뭐 제공할 수 하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AI 쪽에서의 데이터 중요성은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히 이제 제조 쪽에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요구하시는 기업분들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 목적으로 배포하려고 하는 작업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은 산업부 내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민감 데이터라는 부분들, 그다음 개인 정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으로 부분을 스크리닝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도 저희 산업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본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이걸 어떻게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제공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그러니까 적합한 방법으로 모으고 적절하게 배포할 수 있는지를 배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협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시에 그런 부분을 이제 컨소시엄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충분히 고민되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제 앞서 공지해드린 연락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 수고해 주신 키아트 박재용 PD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라재성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에 설명을 드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라재성 실장입니다.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지원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제조 기업의 AX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멀티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 기업의 비정형 작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품질 최적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POC 시범 연구와 R&D 지원 2개 내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6년도에는 POC 시범 연구를 6개월 동안 수행을 하고 POC 시범 연구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 평가와 최종 평가를 간소화한 평가 절차를 통해서 27년부터 R&D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POC는 3억, R&D는 39억 원까지 최대 지원할 예정이고 국고는 75%, 민자 25% 사업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OC 시범 연구에서는 연구 개발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일부 구축하고
멀티 AI 에이전트 설계 및 엔드투엔드 연동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소제조 8대 특화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제조 공정 기반의 최소 2개의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레이션에 작동하는 멀티 AI 에이전트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개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 36억 원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소제조 8대 특화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분포가 높고 중소기업 수출 주력 및 소비자 밀착 산업 8개 분야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선정을 했고요. 그 중소제조 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대표적으로 식품, 뷰티, 제약, 자동차 부품, 섬유, 생활소비재, 기계장비, 금속가공 8대 산업을 대상으로 멀티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과기부와 산업부와의 차별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다른 분야는 일단 일종의 범용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 중소제조 중기부는 중소제조 8대 특화 산업을 그 수요 기업이 참여가 필수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각 산업별 업종 후보군은 저기 아래와 같고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각 산업분에 이제 해당되는 업종을 예시로 들어준 거고요. 요게 내용이 없더라도 각 산업에 해당이 되시면 수요 기업으로 해서 기술 개발 지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35대 핵심 분류 체계와 이거는 이제 가치 사슬과 AI 기능별로 저희 중기부에서 이제 분류를 하고 활용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저희가 활용 사례를 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제조 특화 산업 및 공정에 적합한 태스크를 저희가 분류를 총 35개를 분류를 했는데요. 이 태스크를 참고하셔서 AI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분류 체계는 중소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AI 기술 및 기능으로서 제품 생산 과정 내 가치사슬, X축으로 가로축으로는 재무인사관리, 제품기획 설계부터 해서 제조공정, 사후 서비스까지 총 7개의 구성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AI의 기능,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의 기능 5개로 해서 총 35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본 사업에서는 제조공정 기반 멀티 AI 전트 개발이 지원이 목표이고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조공정, 주조제조 공정에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이제 수기 작성하던 용탕 온도, 주입 시간, 그리고 중량 등을 PLC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작성해주는 에이전트, 그리고 비전 AI를 활용한 양품을 판정해주는 에이전트, 또는 주조기록 AI 에이전트와 양불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주요 원인이나 불량 예방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AI 에이전트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과 연계해서 전후 가치사슬 단계에서 고객 VOC 분석 결과를 반영한다거나 제품 기획 단계, 원자재 구매 단계, 물류 이동이나 공급 제어 등으로 연결되는 제조공정과 연계한 생산 기반 관제 모니터링 AI 에이전트 개발 등 이런 그 제조 기반으로 한 멀티 AI 젠트를 중소기업 부 R&D 사업에서는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POC 시범 연구 26년도는 POC 시범 연구가 이번에 통합 공고에서 공고된 내용이고요. 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참여가 필수이고요. 공급기업은 AI 에이전트 공급 기술을 보유한 주관 연구 개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실 거고요. 수요기업은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및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해서 공급기업과 함께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시고 연구 성과물을 공정에 적용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
기업의 경우는 중소, 중견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하신데요. 중견기업이 수요 기업인 경우에는 위탁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 수요 기업의 경우는 8대 특화산업 해당에 되는 제조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 등록증을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POC 시범 연구의 신청 자격은 성급기업 및 수요기업 형태의 트랙별 진행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어떤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해보셨겠지만 과제를 수행하면 한 가지 단계에서 선정 절차와 최종 평가 절차가 끝나면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원스톱 트랙과 점프업 트랙으로 나눠서 구분을 진행할 예정이고, 원스톱 트랙의 경우에는 POC 시범 연구의 최종 평가를 후속 지원하는 R&D 지원의 선정 평가로 가름해서 중소기업들이 연구 공백 없이 저희가 즉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26년도 12월에 POC 종료 평가가 끝나면 바로 27년도 1월부터 후속 지원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점프업 트랙의 경우는 선행 연구 성공 과제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 제조 혁신 R&D 사업을 22년도부터 계속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첨단 제조와 유연 생산 분야를 수행한 과제 중에서 성공 판정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점프업 트랙을 통한 과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점프업 트랙의 경우에도 소도에서 설명드렸던 최소한의 멀티 에이전트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R&D 사업 계획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점프업 트랙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세부 내역 R&D 지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 지원은 앞서 소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OC가 진행된 이후에 27년부터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POC 시범 연구를 수행한 우수 과제 그리고 R&D 성공 과제 중에서 우수 과제를 저희가 선정 평가를 통해서 총 최대 8개 과제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 과제별로는 39억 원 이내 규모로 제조공정 기반 멀티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데이터 품질, 멀티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주관기관에서는 데이터 현황 및 자체 진단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POC 시범 연구 단계에서도 간략히 제출해 주셔야 되고, 후속으로 진행되는 R&D 지원 단계에서도 전체적인 과제에 포괄되는 데이터 관련된 자체 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POC 시범 연구 종료 평가 시 관련된 서식은 저희가 안내 드릴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 POC 시범 연구 종료 평가하는 시점에서 POC에 아까 말씀드렸던 2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프로토타입 결과물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결과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평가 점수에 일부 좀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POC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의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을 저희가 POC 종료 시점에 좀 짧은 동영상으로 제출을 요청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성과공유 행사나 중소제조기업 그리고 공급기업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AI나 DX, AX 전환의 중심은 물론 중소제조기업의 확산도, 생태계 구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많이 참여하신 공급기업의 역량이 성장이 돼야
그걸 확산을 보급 확산을 통해서 제조기업도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금 행사나 사업화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체적으로 앞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뭔가 그 사업의 동향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그 짧은 발표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사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라재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오늘 저기 안경 쓰신 분이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급기업이 주관기업이 되고 수요기업이 공동 참여 기업이 기관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이 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급기업이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되어야 되고요.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중소기업, 그러니까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중견기업인 경우, 수요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그 과제에서 구성해서 산학연이나 포함해서 추가적인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 분 손 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주물공단사업 협동조합의 성규라고 하는데요. 그 해당 사업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합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조합원사들이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 실질적으로는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이 조합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두고 제3의 이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어떤 공급기관을 주관으로 놓는 이런 구성이 가능한 건가요? 아까 앞선 질문과도 약간 일맥상통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협동조합이나 어떤 그 조합 협회라든가 조합의 협단체가 주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요 사업은 그 수요가 되는 그 중소제조기업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과제를 어떻게 계획하시냐에 따라서 수요기업이 더 많아질 수는 있을 텐데 다만 결국에는 멀티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 이게 목적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개발을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다수의 기업이 범용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1차적으로 주관 기업은 공급 기업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단체가 주관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급기업이 주관이 돼서 제조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POC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R&D를 후속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수요가 참여했을 때 그게 가능가 할지에 대해서는 그 컨소시엄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그렇게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각각의 커스터마이징 해서 그 개발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그 2년의 기간의 동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물론 계획을 컨소시엄 구성하시면서 컨소시엄 수요 기업이 다양하게 충분히 개발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평가에서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행사 종료 이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신 스마트 제조 핵심 추진단 라재성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마지막 발표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신산업 제도과 남승진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담당하고 있는 남승진 사무관입니다. 네, 오늘 그 AX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법령에 있는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아니면 규제로 이제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리스크 완화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소개와 진행 절차 및 지원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및 성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을 총괄 부처로 현재 6개 부처에 8개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ICT부터 산업, 금융, 그다음에 규제 자유특구, 스마트 도시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제 적합한 분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다 여러 가지 부처에 대한 규제들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의 법 제도상 이제 금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준이나 규격, 요건 등이 없어서 시장 출시가 저해되는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면서 이제 빠른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준 규격 요건 등이 기준에 없던 신기술 신제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것이다 보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장치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같은 규제 특례 제도가 2+2년에서 최대 4년간 실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실증의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3종 제도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 처리 제도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규제 특례는 아니지만 이제 기업이 신기술이나 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할 때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모호할 경우 이제 저희한테 신속 처리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규제부처한테 검토 의견을 회신을 받습니다. 여기서 30일 이내에 미회신인 경우는 규제 없음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속 처리 제도를 거쳐서 규제가 있다고 이제 규제부처에서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규제 특례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실증 특례인데 이것은 법상 금지되어 있어서 이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제 일정한 조건, 장소 등을 이제 조건을 달고 그 범위 내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증 특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 기간은 2+2년, 최대 4년입니다. 최대 4년간의 실증을 거쳐서 4년 이내에 당연히 규제부처가 이거는 충분히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도화를 해준다면은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사업자가 법령 정비 요청을 할 수 있고 법령 정비 요청을 받아서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임시허가로 전환이 돼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시허가는 현행 이제 법상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어서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우선 임시로 허가를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도 유효기간은 2+2년에 최대 4년이며 규제부처에게 법령 정비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임시허가를 지정받으면 규제부처는 4년 이내 또는 법상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무조건 제도화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행 절차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 외에 앞서 보여드린 8개 규제 샌드박스 모두 지원 기관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와 대한상공회의소 두 군데의 지원 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법률 전문가와 이제 기술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컨설팅을 들어가서 이제 신청서라든지 실증 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줍니다. 네, 이후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규제가 모호할 경우 신속 처리 제도를 한번 거쳐서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A 부처, C 부처의 A, B, D법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는데 신속 처리를 거치고 나니 A 부처에서 이건 A법이 규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A 부처의 B법과 C 부처의 D법만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후 소관 부처의 실증 특례 또는 임시 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요청을 보내면은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아서 이제 추후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기존에 없던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법상 불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건부 수용이란 범위 또는 장소 등을 제한해서 실증을 해보자라는 부가 조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수용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부가 조건이 과도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검토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해서 이제 전문가분들과 규제부처와 신청기업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여기서 최대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규제 특례를 지정받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의 규제들이 한 번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 로봇 또는 순찰 로봇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이제 정비가 되었지만 처음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도로에 다닐 때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지 아니면 차마로 볼 것인지, 그다음에 공원에 출입 가능한 로봇에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봇이 카메라를 장착해서 다니다 보니 취득된 영상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승강기를 탑승해야 되면 승강기와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네 가지 부처의 네 개의 규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협의해서 실증을 진행했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지원 사항으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실증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지정받으면은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그 조건들을 잘 이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안전장치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로 하다 보니 이제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이후에 기업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에 규제부처와 함께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준비가 다 잘 되었구나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실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증 유효 기간이 2+2년이 시작이 되고 그 실증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규제부처와 협의해서 법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지정 기업 이제 규제 특례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2억의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책임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 대신 최대 70%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 지정 그 신기술 서비스 제품들은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19년도 1월부터 제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제도 8년 차를 맞아 296건의 과제가 규제 특례로 지정이 됐고 176건, 약 60%의 과제가 시장에 출시가 되었으며 50%가 넘는 157건의 과제가 정식 제도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와 함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시허가 관련된 사례입니다. 임시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상 기준이나 규격 요건 등이 없어서 이제 사업 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전자고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내에 연계 정보를 일괄 변환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다 CI 정보만 가지고 있고 발송하고자 하는 뭐 국세청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간에 법이 부재하고 있어서 저희 임시허가로 시작이 됐고 현재는 연간 2억 건 정도를 발송하고 있는 서비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입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행안부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이 신청을 하였고 이제 모바일 패스 앱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간단하게 촬영을 하거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함으로써 이제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서비스이며 현재 약 7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증 특례 사례들입니다. 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현재 농수산물 관련된 법상 도매 시장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락 시장에서만 가능해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와 함께 협업을 통해 저희가 온라인 도매 시장에 대해서 실증 특례를 시작을 하였고 현재는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에 대한 법령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입니다. 사람의 질문과 같이 반려동물에도 비문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외장형 또는 내장형 두 가지만 가능해서 생체 인증을 통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최소 1000마리에서 최대 3000마리까지 한 6개의 기업들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그래도 AI 시대의 데이터가 핵심이다 보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특례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CCTV 재난안전관제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 원본, CCTV 또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다니면서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를 하거나 영상에 나오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가명 처리 없이도 영상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입니다. 실제 금감원이나 국가수에 국민들이 신고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들이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 보이스피싱 예방에 쓰고 싶었으나 이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자체를 쓰고 싶었는데 이 목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 주체 보이스피싱범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시키는다면은 목소리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KT, LG, SKT 3사가 모두 다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sandbox.or.kr이며 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상담 또는 법률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네,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AX 분야가 신산업, 신서비스가 많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중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정도 저희가 질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마 추가적인 그런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담을 활용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저희 과기부 남승진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상으로 지금 이제 사업 설명의 일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저희가 550자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셔서 일부 뒤에 서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저희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하고 휴식 후에 저희가 1시부터 AX 스프린터와 산업 제조 AX를 주제로 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부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